예, 세 번째 봅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나오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개관, 동그라미 1번, 제도의 개념. 개념 한번 보죠.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우리 부가시세법의 대원칙이 뭐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종로에 본점이 있고 그냥 분점들인데 그 분점을 마치 하나의 각계 별개의 회사처럼 다 신고하고 납부도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납부만큼은 그냥 종로 본점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최소한 납부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우리 법인 하나 본점에서 하도록 해줘라 라는 거를 받아들여 줬다는 얘기예요. 납부만큼은요. 그래서 이름이 총괄 납부입니다. 왜 자꾸 강조하냐 하면 이 다음에 배울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와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밑에 줄 읽어보죠. 사업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에 의해 각 사업자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부하거나 뭐 돌려받을 거 있으면 환급받는 거니까 어차피 돈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의미에서 납부나 환급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한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주된 사업장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기업과 니은이 있는데 법인과 개인이 약간씩 달라요.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지점을 동그라미 치십시오. 주사업장 총괄 납부. 법인과 개인이 각각 다른데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개인은 주사무소라고 할까요? 주사무소. 네, 총괄사무소란 얘기예요. 여기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만 되지 종된 사무소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언제 신청을 하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20일에 동그라미 치고 우리 우리 부가시세법은 20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0일, 10일, 10일이었지만 그거 이외에 뭐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한다거나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한다거나 이거 전부 다 20일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일을 기억을 잘 해놓으십시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보이는 것처럼 승인을 받는 거는 불필요하다. 신청만 하면 바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승인이 굳이 불필요하다. 효력은요. 효력은 뻔하죠.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다. 본점 소재지. 그러니까 주사업장으로 신청한 곳에서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읽어보죠 뭐. 이는 각 사업장 단위로 계산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될 뿐이다. 다시 말하면 따라서 납부나 환급 이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된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을 한다거나 그것도 역삼분점, 뭐 청주분점, 용인분점, 분점별로 다 해야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뭐 역삼, 청주, 용인 그 분점별로 다 해야 되지 이거는 총괄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납부에만 국한된 거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효력은 두 번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 의제가 배제가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첫 시간에 든 예에 의하면 가불병이라는 사업자가 각각 매출하고 얘가 소비자한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자, 갑이 얘한테 3,000원에 팔았고 10,000원에 팔았고 20,000원에 팔았었죠. 이거를 제가 예를 들 때는 갑을 병을 각각 별도의 사업자라고 예를 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얘네 둘을 하나의 A 법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갑의 매출세액과 을의 매출세액 그리고 갑의 매입세액과 을의 매입세액을 한번 뽑아볼까요? 갑의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300원이죠. 매입세액은 없죠.
납부세액은 300원이 되겠네요. 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요거를 10,000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을 같은 경우는 매출과 매입이 어떻게 되죠? 을과 병을 한번 해봅시다. 을과 병. 죄송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을과 병을 한번 묶어봅시다. 을과 병을 한번 묶어봅시다. 얘가 지금 A법인이에요. 그러면 뭐 값은 뭐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10,000원의 물건을 넘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얼마고 그 위에 매출세액이 얼마인지 뭐 아까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조금이라도 더 쉬우라고 그냥 을과 병을 든 겁니다. 아까 뭐 갑과 을 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래는 요 거래. 같은 을이라는 사업장에서 같은 회사의 병이라는 사업장으로 지금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전 용어로 쓰면 자, 10,000원어치의 물건이 타 사업장 반출이 되고 있는 거. 사실은 똑같죠. 우리 A 창고에서 B 창고로 옮긴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을이라는 창고에서 병이라는 창고로 옮긴 거와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이하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 옮길 때도 각자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을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1,000원이 나오겠죠. 병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1,0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납부세액을 보면 얘는 1,000원을 계속 납부만 하고 얘는 1,000원에 대해서 환급만 받습니다. 빼기니까 마이너스 1,000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 거래가 1,000개라고 치면 얘는 주구장창 100만원만 납부하고 얘는 주구장창 100만원을 환급만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얘가 납부한 거를 여기서 환급 받으니까 어차피 총 딱 합치면 뭐 내야 될 세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납부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내야 되는데 환급세액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순 효과는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100만원, 1,000만원이건 1억이건 계속 1억이라고 치면 1억 원을 얘는 계속 을 사업장에서 납부만 하고 병 사업장에서는 1억 원을 계속 환급만 받고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낼 필요도 없고 얘가 환급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쪽 우리 사무실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으로 옮기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이런 귀찮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귀찮음을 좀 없애고자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거예요. 2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 배제. 을에서부터 병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하고 있을 때 원칙은 뭐죠? 공급의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하고 각각 환급받고 각각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이게 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모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총괄 납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을에서 병으로 갈 때 그냥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예요. 과세제도. 얘는 뭐라고요? 효과가 납부 또는 환급만, 오로지 납부나 환급만 합치는 효과가 있고 신고나 뭐 세금계산서 발행 등 기타 절차는 전부 다 사업장별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효과는 뭐냐 하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아예 그냥 다 배제가 돼 버리고 그냥 주사무소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에서 다 할 수 있다. 황금만 주사무소에서 혹은 뭐 법인 본점이나 지점 뭐 이것도 뭐 주사업장이니까 주사무소라고 하면 헷갈리겠네요. 주사업장에서 그리고 얘도 주사업장에서 효과가 지금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납부 또는 환급만 하는 거고 얘는 모든 걸 주사업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자, 법인과 개인으로 역시 나누는데 굉장히 강력한 거니까 아무데나 주사업장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법인도 본점만 주사업장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똑같고요. 이게 없어졌죠. 이게 저 옆에 비해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지점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으니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양가로 1번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개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납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납부 이외에 납부는 당연하고 신고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두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뭐와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양가로 2번 사업장의 범위 한 거네요. 1번 법인은 본점만, 지점 안 됩니다. 2번 개인은 주사무소만, 이거는 똑같네요. 3번 신청이고 승인 불필요하다는 거는 똑같네요. 아주 똑같습니다. 네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효력.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단위 과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 납부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 단위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다. 2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 배제. 당연하죠. 뭐 여기서도 되는데 여기서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과세기간 시작 전 얼마 전에 20일 전, 이거는 뭐 별달리 외울 거 없습니다. 모든 거는 다 20일이라고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관식 문제 혹시 풀 때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로 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일이라고 쓰면 절반 이상은 정답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20일이 많이 나와요.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 배웠던 것들 한 번 더 정리한 표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4절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언제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2개로 쪼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책에는 뭐 시각적인 효과는 없으니까 자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보면 1년 하나가 통으로 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절반으로 쭉 나눠요. 6월 30일까지로. 그래서 얘를 1기라고 부르고요. 얘를 2기라고 부릅니다. 1년에 과세기간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하나 전반기 하나,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2개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1기와 2기.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하나의 과세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납부하죠?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7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얘는요. 2기에 대한 거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죠? 언제요? 1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뭐 앞으로 우리 세법 배우면서도 그렇고 우리 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세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수 계산이거든요. 일수 계산하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보면 상반기 며칠입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부가치세법에다 괜히 쓰지 말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자, 상반기 며칠이에요? 181일. 하반기는요? 184일. 합쳐서 365일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한 번 더 쪼개볼까요?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 자, 여기 며칠이에요? 90일. 여기 91일.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러니까 분기죠. 이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지 않습니까? 1, 4분기는 90일, 2, 4분기는 91일, 1, 4분기와 2, 4분기를 합쳐서 상반기는 181일, 그 다음에 3, 4분기는 92일, 4, 4분기도 92일, 합쳐서 92 더하기 92 해서 184일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 해가 가끔씩 한 번씩 나타나죠. 2월달 하루가 더 생기는 해가 가끔씩 한 번씩 나타나죠. 언제 한 번씩이요? 4년에 한 번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윤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윤년에는 얘가 91일이 돼서 얘가 182일이 되고 얘가 366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2월 29일이 있는 날은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이라 그러는데 최근에 2월 29일이 언제였죠? 올림픽이 있는 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 올림픽 개최년도에는 29일까지 있다. 2020년은 도쿄올림픽이 있는 해죠. 그러니까 2020년은 2월 29일까지 있고 2020년에 전체 일수는 366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또 언제 있었을까요? 2016년에 있었죠. 2012년에도 있었고 런던 올림픽, 2008년 무슨 올림픽이죠? 북경 올림픽. 예, 올림픽이 있을 때 1988년 예, 서울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1988년에도 아마 달력 찾아보시면 2월 29일까지일 겁니다. 이렇게 올림픽이 있는 해만 윤년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날짜 예,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 세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이 날짜에 하루하루가 가산세도 그렇고 신고 기한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하루 놓치면 막 20%, 40% 이렇게 가산세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1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차 실수로 하루를 놓쳤다. 하루 늦게 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부당 무신고인 경우에는 4천만 원을 더 내야 되고요. 그냥 일반 무신고인 경우에도 2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9점 몇 프로, 연리로 따지면 9점 몇 프로의 이자율까지 계산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부가치세법이 이렇게 1기와 2기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를 또 반으로 쪼갭니다. 3월 31일과 9월 30일로 쪼개가지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1기 확정신고기간 또는 최종3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법전에서는 최종3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실무할 때는 확정신고기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죠? 그러면 2기 예정신고기간, 얘는 2기 확정신고기간 또는 최종3월 예, 이렇게 4개가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때만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요때도 신고납부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이 끝나고 난 날로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고납부 기한이 언제가 되겠죠? 4월 25일 날이 되겠네요. 그 신고는 법인만 이때 10월 25일이 되겠네요. 이때 신고 납부를 하는데 신고는 역시 법인만. 그러면 개인은요? 개인은 납부 안 합니까? 신고도 안 하고요. 신고 안 하는 건 맞는데 개인은 신고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납부만 합니다. 얘도 개인은 그냥 납부만 합니다. 어떻게 납부만 하죠? 신고라는 거는 내가 계산해서 내가 과세관청한테 제가 이번에 내야 될 금액이 얼마니까 이거 낼게요 라고 하는 게 신고 납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날라옵니다. 이때쯤에 4월 초쯤에 당신 이번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얼마니까 대충 얼마로 계산이 되니까 그거 내십시오라고 날라옵니다. 개인은 아무래도 법인에 비해서 기장 능력이 영세하니까 자기가 직접 신고 납부하게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지 납부의 방식으로 바꿔놨습니다.